네. 아니면 환경 오염적인 행동을 하거나 네. 아니면 사회에 무리를 가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아마 태클을 걸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네. 중국의 빅테크 188개 기업을 블랙리스트로 지정을 했어요, 선생님. 산업 스파이가 많겠죠. 산업 스파이. 그리고 딥시크처럼 모방 범죄가 많겠죠. 그리고 보안 유출이라든가 해킹 문제 때문일 겁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이 중국의 대부분의 많은 기업에 블랙리스트를 걸어 놓으셨단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럼 미국에 못 들어오겠죠? 근데 그러면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사실 뭐 산업 스파이라든가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기업은 블랙리스트 할 수도 있지 그쵸. 라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쵸. 사실 지금 뭐 BYD나 알리바바 같은 민간 기업도 지금 블랙리스트로 지정이 됐어요. 그죠. 불법 제품을 판매하거나, 그죠. 환경적으로 어느 정도 인권적이나 환경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네. 아니면 환경 오염적인 행동을 하거나, 네. 아니면 사회에 무리를 가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아마 태클을 걸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또 다른 이유로 짝퉁을 많이 만들지 않나요? 알리바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품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아니면 인간한테 굉장히 위해한 물건을 만들거나, 네. 그죠? 지금 알리바바하고 알리에서 팔았던 물건이 미국이나 유럽에 팔려 나갔을 경우에 네. 화장품 같은 경우 피부가 화상을 입는다든가 아니면은 약간 저가의 제품을 또 잘못 광고를 해서 과대 광고해서 팔았을 경우에 인체에 치명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굉장히 세이프가드를 가동을 해서 미국 입장에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중국을 옥죄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사실 이건 궁금한 건데 네. 미국이 현재 이란과 중동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국의 블랙리스트를 넣었던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번에 트럼프가 중국에서 받아온 선물 다 폐기하고 왔을 겁니다. 그러면 스파이적으로 뭔가 물건에 녹음기를 달 수도 있고요. 그죠? 도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예전에 북한의 지도자가 어떤 베트남 가가지고 얼굴에 뭘 칠해서 사망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약품을 유통했을 때 불법적인 것이 왔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 많다고 판단하여서 중국의 의도를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에 어떻게 보면은 석유를 니들이 공급을 함으로써 중국을 키워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이란을 요번에 공격한 것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공격해야지만 중국이 패망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고 또 그만큼의 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방해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진짜 중국 하나를 완전 숨통을 조아서 그쵸? 완전 떨어뜨려 놓겠다는. 그렇죠. 떨어뜨려 놓고 아니면은 트럼프 손에 놓고 중국 시장을 먹을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논하고 있는 거죠. 중국 시장을 미국이 먹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중국을 만약에 통제하에 둘 수 있다면 미국 통제하에 둘 수 있다면 최고의 마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통제에 놓기 위해서도 한 번은 그죠? 두드러 패야지만 말을 듣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들 하겠죠. 네. 중국 시장이 많이 무너진다면 네. 그걸 통해서 한국 시장은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부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국 상품은 품질이 좋은데 비해서 중국 저가에 밀려서 지금까지 굉장히 발전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발전으로 인해서 한국이 물류적으로는 이득을 봤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가의 다량한 물건을 갖다 밀어붙이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죽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중국이 제조업이 망하게 되면 어부지리로 그죠? 주변 나라가 덕을 보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뜨고 있죠.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뜨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품질면이라든가 뭔가 자동화나 조금 스마트한 제품은 한국에서 만들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럼 중국이 원래 하던 것을 네. 한국에서 대체를 해서 한국의 위상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중국이 그런 건가요? 조금 약간의 난국에 빠진 이유가 고가 제품으로 고가로 고부가 가치 갔으면 되는데 네. 고부가 가치 상품을 뺏겨서 저가로 가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농산물 같은 경우는 자국도 믿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약간 신뢰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국 시장이 틈새 마켓이 될 수 있는 거죠. 진짜 한국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어부질이에요. 그렇죠. 어부질이죠. 그러다가 일본 제품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렇지만 일본은 창의력이 없습니다. 관료제에 의해서 굉장히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장인 정신은 좋지만 똑같은 제품을 계승만 했지 창의적인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도요타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금 게임도 그 하락기를 접어들고 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틈새 시장을 노린 한국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사실 중국 기업이 만약에 좀 많이 무너졌다는 가정하에 한국 기업에서 제조업 말고도 이런 분야도 좀 오를 수도 있다 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 중개무역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뭐 재가공해서 팔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재브랜딩해서 팔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렇게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중국의 저가 상품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그 가성비나 아니면 성능면을 조금 더 띄워서 만들 수도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조업이 죽어서 만약에 그 대량 덤핑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무역적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품질 상품으로 인해 제조업도 성장하고 그쵸. 그거를 또 수출함으로써 그렇죠. 다시 한번 수출 무역이 발전할 수도 있다. 그렇죠. 위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위상이 될 수도 있고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재가공 업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무한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선생님 오늘도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